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입니다. 자, 30회 58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자, 시행자가 지방공사죠. 자, 공공이면 동의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 보증 없이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왜? 시행자가 공공이니까 보증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네요.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건 선수금에 대한 얘기죠. 선수금에 관한 얘기로 지정권자가 아니래요. 아니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 없이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4번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원형지가 3분의 1이고 토지 상환채권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을 초과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2분의 1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초과해서 발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헷갈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5번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공공용지가 아닌 그랬어요. 그러면 경쟁 입찰이죠. 경쟁 입찰이에요. 자, 수의계약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죠? 수의계약은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공공청사를 일반에게 줄 수가 없겠죠. 공공용지에 해당되는 거죠. 학교라던가 또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거 중요한 게 있었죠. 토지 상환 채권으로 나중에 이 토지 상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될 토지나 건축물 등은 지정된 사람에게만 줘야겠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27회 94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 자, 수용은 당연히 시행자가 해야죠. 시행할 사람이 수용을 해야지 지정권자가 하는 건 아니죠. 틀린 거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다. 자, 수용에 관해서는 준용하는 게 뭐죠? 공칙법이죠. 토지 보상법이라고 하는 거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3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이거 맞는 얘기죠. 자, 대부분 사업들은요, 주택법이나 정비법 이런 데 보면 사업계획, 시행자가 짜는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됐을 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곳으로 의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법만 예외로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때 사업 인정 고시를 해줘요. 이유는 투기가 우려돼서 그런 거죠. 투기로 인해서 집가가 상승되면 정상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일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4번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뭐였죠? 3분의 1이었죠. 계속해서 나오네요. 5번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토지상한 채권은 2분의 1.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계속 나오겠습니까?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26회 94번 문제입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는 겁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죠. 2번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뭐죠?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행자가 지자체예요. 자, 공공은 수용할 때 필요가 없죠. 자격 요건이 필요 없어요. 원래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해야 되고요. 또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조건이 없죠. 이건 민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죠. 시행자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선수금 얘기예요. 선수금. 자, 4번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자, 감정평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보다 이하로 한다는 건 약간 공익적 성격이 있는 거죠.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학교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5번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자, 또 나오네요. 원형지는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26개 94번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26회 98번입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받는 게 아니죠. 자, 조성토지 수용으로 해서 조성토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원형지도 공급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공급할 건지 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하는 거죠. 제출. 그래서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2번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틀린 거죠. 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데 단주 공공주라고 그랬죠. 단독주택. 이것도 면적 제한이 있어요. 100평 이하예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그 다음에 공공택지. 그 다음 공장이죠. 얘네들은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경쟁 입찰이 아니고. 이게 틀린 거죠. 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환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 맞죠? 4번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수의계약으로 해야지 이거 경쟁입찰로 하면 되겠습니까? 5번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25회 94번.
도시개발 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원형지는 누구한테 하죠? 원형지 있죠?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죠.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게 국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뭐 지방공사도 들어가고요. 공모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거는 당연히 경쟁 입찰로 가야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자, 2번. 그래서 맞는 거죠? 맞는 거고. 2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내 면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맞고요. 3번.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건 뭐 우린 잘은 모르겠지만 맞는지 틀린지 일단 서류가 들어갔으니까 답에서 제외하라 그랬죠. 일단 이거 빼고 고민을 하시라 그랬어요. 4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자, 원형지가 이게 말은 참 그럴싸해요.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원형지의 정의가 뭐냐면 도시개발로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로 조성되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갖추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도로가 없거나 전기, 가스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개발은 안 했지만 기반시설은 들어갑니다. 그러한 토지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랬는데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하지만 플러스 기반시설 비용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에요. 5번.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공사완료 공고일로 5년이 아니죠. 10년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언제든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까다로운 지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5에 94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회 94번 문제예요.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틀린 것. 1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죠. 이거 꼭 이거 틀린 지문 같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근데 원형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나 기반시설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비용에 기반시설 비용은 포함된다. 그것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2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로 맞죠?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3번.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 공공이죠?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민간한테는 맞는 얘기인데 공공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이행조건 붙일 수 있다라는 대부분 맞는 걸로 나옵니다. 이행조건 못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5번.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이 된 경우는 수의계약의 번복을 할 수 있다. 자, 공법에서요. 경쟁 입찰 2회 유찰이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전부 다. 이거 뭐 특정법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법의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어느 파트에서든 이 얘기 나오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회 9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회 97번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2번 단독주택 용지로 330제곱미터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단주 공공추라고 그랬죠? 다시 단주 공공은 추첨이다. 이거는 다시 제가 안 쓰겠습니다. 3번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일반에게 할 수 없는 건 수의계약, 일반에게 할 수 있는 건 경쟁입찰. 4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한다. 이때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까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버리면 가격이 올라버리죠. 근데 수의계약하는 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가격이 올라버리면 안 되니까 이때는 추첨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네요. 예,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렇죠.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건 공익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익성이 있는 거죠. 누가 개인의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22회 97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외우실 게 아니고요. 토지상환채권은 자 수용받는 사람이요.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시행자에게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돈 받고 나가면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주는 게 토지상환채권이죠. 그럼 누군가에게 이전할 수 있어야죠. 처분할 수 있게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못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자, 상환자 들어가면 기명식이죠. 근데 여기 또는 무기명식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 틀린 겁니다. 3번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아니죠. 이거 누가 정해요? 발행자가 정해요.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는 누구죠? 시행자예요. 시행자가 정한다. 시행자가 민간이에요. 돈 안 주고 도망갈 수도 있죠. 아니면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급 보증을 한다. 이게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막 나와야 돼요. 연상이. 그 다음 4번 도시개발구역에 여기 나오네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자 토지 소유자면 민간이죠. 자 그래서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맞네요. 5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넘지 않아야 된다. 자, 2분의 1이죠. 원형지 3분의 1과 토지상환채권 2분의 1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수용했으니까 환지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